자, 우리 결합의 극성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거 결합의 극성이랑 분자의 구조랑 성질 나눠서 올려드릴 건데 결합의 극성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어떤 걸 알고자 하냐면 일단 극성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인지만 이해를 한다면 뭐 이제 결합의 극성이라든지 분자의 극성 이런 것들 모두 다 판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개념으로 전기 음성도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가는 게 편하냐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다루는 모든 결합들은 공유 결합을 거의 중심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공유 결합은 어떤 원자들끼리의 결합이냐면 비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 지금 자기한테 없는 전자를 얻고자 서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것이 공유 결합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전기 음성도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공유 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얘들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정한 값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위가 없겠지. 자, 그리고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긴대. 그럼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자쌍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뭔가 플러스 전하, 즉 핵전하와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전기 음성도를 어떻게 정할 거냐면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큰 원소인 플루오린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4.0이라고 정하고 이제 작은 애들을 줄줄줄 다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 나중에 뭐 F 이런 것들 전기 음성도 나오는 거 있을 텐데 일단 F랑 뭐 N이랑 O랑 C 요거 네 개 정도는 기억하고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전기 음성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또 원자 핵의 전하량이 클수록 지금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밑에서 보면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이 나와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보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져. 자, 그 말은 같은 주기에서는 족수가 커진다면 전기 음성도도 커진다는 거지. 자, 그리고 같은 족 한번 볼까?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대체로 작아진대. 그 말은 같은 족일 때는 지금 주기의 수가 지금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자체는 낮아진다라는 얘기겠죠. 자, 요거 이유 한번 볼게요. 자, 얘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주기성 자체가 반지름과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우리 앞에 거 복습할 겸 반지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일단 같은 주기 내에서 족수가 커진다면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했었지. 그 이유는 반지름 자체가 일단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에 비례한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껍질수가 모두 같은데 지금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곧 핵이 지금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커진다. 자, 그럼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커진다는 건 전자가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지금 더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의미일 거고 그 말은 반지름이 작아진다를 의미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족수가 같을 때 만약에 주기가 커진다면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했었죠. 그 이유는 당연히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커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얘가 왜 반지름과 영향이 있냐면 지금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죠. 자, 그럼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곧 인력과 비례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인력이 만약에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걔는 전기 음성도가 더 큰 것이고 인력이 상대적으로 작게 작용한다면 걔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같은 주기 내에서 족수가 커진다라는 것은 반지름이 작아진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은 지금 얘는 결국에는 인력에 대해서 힘이 커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지. 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족수가 같을 때 주기가 커진다라는 말은 반지름이 커지는 것이고 얘는 곧 인력이 약해진다. 지금 상대적으로 인력이 미치는 힘이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반지름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뭐가? 전기 음성도는 반지름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지. 자, 만약에 이게 불편하시면 그냥 전기 음성도는 같은 주기 내에서는 족수 번호가 커질수록
지금 같은 족수 내에서는 주기가 작아질수록 음성도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자 번호에 대해서 얘네들 주기율표에 따른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 먼저 파악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2에서 3주기 원소의 전기 음성도, 그리고 지금 족수를 같이 했을 때 주기에 따른 전기 음성도 차이를 나타낸 것인데, 요거 앞에서 설명한 거 잘 이해하셨으면 아마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결합의 극성 한번 볼게. 결합의 극성. 자, 그래서 우리가 극성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언제 접했냐면 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럴 때 봤었겠지. 자, 그러면 일단 어떤 결합이 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갈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전자와 관련해서 어떤 화학 결합에서의 극성을 따지고자 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극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전자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는 애겠지. 플러스 극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상대적으로 전자를 덜 소유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 전기음성도 개념 한 번만 다시 볼까? 전기음성도는 공유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럼 전기음성도가 크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전자를 소유하는 힘,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겠지. 자, 그럼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와 작은 원자끼리 결합한다면 일단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마이너스 극을 띨 것이다 라는 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왜냐면 전자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결합의 종류를 극성과 무극성으로 나뉜 거야. 자, 그럼 일단 결합에서 무극성, 극성을 구분하는 건 쉬워요. 자, 무극성은 일단 종류가 같은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할 때 지금 얘네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같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자체가 어느 한 원자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끼리 결합해서 수소 분자 H2가 만들어진다라고 치면 H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죠. 다른 H도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한 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지금 루이스 점 전자식, 우리 뒤에서 할 거 한번 그려보면은 얘네들이 아마도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럼 H와 H 자체는 어쨌든 같은 종류의 원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같은 힘으로 이 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같다라는 건 곧 전기음성도가 당연히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무극성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무극성 결합, 지금 우리는 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되새기면서 그 다음에는 극성 공유 결합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무극성은 종류가 같은 거야. 그럼 극성은 종류가 다른 거겠지.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은 종류가 다른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할 때 공유 전자쌍 자체가 어느 한 원자 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부분적인 전하를 생기는 결합을 우리는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그 이유는 종류가 다르대. 그 말은 얘들 전기 음성도가 다르겠지. 그럼 전기 음성도가 다르다는 건 뭐야? 지금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다라는 뜻이겠죠.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다. 자,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큰 애는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띨까? 아니면 양전하를 띨까? 자,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더 전자를 많이 끌어당기는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큰 애는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H와 Cl, 얘네들 이온 결합과는 달리 어떤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거냐면 얘들은 아예 자체적으로 양이온, 음이온인 것이 아니라 지금 공유 결합을 하면서 결합을 할 때 전기 음성도가 큰 애는 지금 전자를 더 많이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또 전기 음성도가 작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전자를 더 많이 내주기 때문에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얘네들을 이런 기호로 나타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단 우리가 결합에 대해서 다루는 건 쉬워. 만약에 종류가 같은 애들끼리 결합하면 무극성 공유결합, 종류가 다른 애들끼리 결합하면 애초에 전기 음성도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보면 이제 전기 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커진다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는 극단성 자체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극성도 커지겠지. 자,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극성도 커진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매우 커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우 커진다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해서 아까 봤던 예시 중에서 뭐 마그네슘과 F의 결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1.0과 4.0 딱 봐도 전기 음성도가 양극단에 있기 때문에 엄청 차이 나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결합은 아마도 지금 이온 결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음성도 차이가 매우 커져버리게 된다면 아예 지금 전자를 공유하는 방향보다는 아예 내어주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해서 결합하는 이온 결합의 경향성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커진다면 어떤 결합을 형성하느냐? 전자가 완전히 이동해서 양이온, 음이온을 형성한 다음에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도 보면 이제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 나타낸 것인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합의 이온성이 50% 이상이면 이온 결합이다. 뭐 그냥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이제 커질수록 극성 자체는 커지는데, 이때 너무 커져버린다면 아예 내어주고 보내주는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서 지금 쌍극자와 쌍극자 모멘트 나와 있는데, 쌍극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분자에서, 자, 그럼 일단 분자라고 얘기하는 건 공유결합입니다. 결국 얘도 공유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의 분자에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부분적인 전하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쌍극자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생각해서 지금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상대적으로 음전하, 상대적으로 지금 양전하만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부분적인 전하를 나타내는 현상 자체를 일단 쌍극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때 얘들은 어떤 결합끼리 지금 일정한 거리를 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쌍극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공유결합에서 얘네들이 양전하, 음전하로 나뉘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멘트를 덧붙인 것은 이제 얼마나 극성인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결합하는 두 원자의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곱한 값으로 나타납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기 음성도가 크다면 지금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극성이 더 크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이때 Q의 절대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모멘트의 크기,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전하량이 클수록 지금 커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들은 다 그냥 진짜 말장난인 거야. 지금 쌍극자 모멘트가 극성 정도를 나타내고, 극성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더 전자를 많이 주고 많이 뱉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커진다. 전하량이 클수록 모멘트, 극성 정도도 마찬가지로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에서는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야? 당연히 0이겠지. 그 이유는 지금 전기 음성도가 같기 때문에 얘들은 사이좋게 전자를 나눠 가지면서 지금 극성이 없고 무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에서는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겠죠. 얘들은 지금 값이 클수록 극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쌍극자 모멘트의 표시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전자를 기준으로 이제 모든 전기 음성도 그리고 극성, 무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전자는 상대적으로 지금 전기 음성도가 큰 애한테 가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전자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전자는 지금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애로부터 상대적으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애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원자 쪽으로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가도록 그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H2O, CO2, 암모니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O 비교했을 때 O가 2주기지. 그리고 얘들 상대적으로 아까 더 오른쪽으로 가 있을 거고, 얘들은 그렇다면 지금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H의 전자가 O로 쏠리는 현상을
부호로 표시해 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CO2 생각해보면 C랑 O는 같은 주기인데 상대적으로 O가 더 오른쪽, 지금 족수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O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N이랑 H 비교해봐도 당연히 N이 더 많이 전자를 소유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부호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뒤에 루이스 점 전자식 나와 있는데, 루이스 전자 점식은 어떤 거냐면 원소 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식을 의미해. 자, 그럼 얘들은 어떻게 표시하냐? 먼저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N 그려볼까? 자, N은 지금 원자과 전자가 5개죠. 그럼 우리 어떻게 그릴 거냐면 먼저 상하 좌우에 전자를 1개씩 그립니다. 그 다음에는 5번째 전자부터는 쌍을 이루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럼 여기서도 지금 쌍을 이루지 않는 홀전자들이 있는 거 보이지? 여기 지금 1개씩만 있는 홀전자. 자, 그럼 홀전자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서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의미해. 자, 그럼 쌍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은 얘네들이 쌍을 이룬다는 건 곧 결합을 통해서 쌍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때 설명했던 건 뭐냐면 N은 그려보면 지금 얘는 15족이기 때문에 전자가 5개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5번째부터는 1개씩 더 표시해서 쌍을 이루게끔 만들어줄 것이지. 그러면 홀전자 수는 3개이고, 그 말은 결합을 3개 해야지만 얘네들이 지금 안정한 8개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설명했던 게 공유결합이라고 해서 공유를 한다. 지금 마치 내가 다른 애한테 그냥 공유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유결합이 너무 어려워진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지금 받을 전자를 공유결합을 이용해서 충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N은 지금 어쨌든 만약에 H와 결합을 한다면 H는 전자를 하나 공유해 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N 개념에서는 H는 전자를 나한테 1개 줄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럼 지금 N 같은 경우는 H 몇 개와 결합할 때, 지금 여기서 3개와 결합할 때 지금 안정해지는 NH3라는 분자를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제일 베스트가 그냥 1, 2, 13, 14, 15, 16, 17쪽 다 그려놓고 하나씩 추가하면서 그려봐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는 기억해줘야 되냐면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뭐 여기서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뭐 나트륨, 마그네슘 여기까지 주로 많이 나올 거야. 뭐 조금 더 나온다면 뭐 염소 정도? 그래서 요 정도는 일단 기억을 꼭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밑에서 설명했던 공유결합의 루이스 전자 점식, 얘들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용어부터 확실히 체크하고 가야 되는데, 공유 전자쌍은 뭐냐면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이야.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뭐냐면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원래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쌍이야.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 예를 들어서 밑에 여기 플루오린 분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플루오린 원자를 표시해 놨는데, 그럼 여기서 일단 공유에 참여해야 하는, 공유에 참여해서 지금 안정해져야 하는 쌍 자체는 얘 하나겠지. 그래서 얘가 뭐 다른 애랑 결합을 한다면 여기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안정해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냐면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원래 플루오린이 지금 2개씩 해서 쌍을 소유하고 있는 새쌍 자체가 비공유 전자쌍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 비공유 전자쌍은 3개. 그리고 비공유 지금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자를 물어본다면 우리 2 곱하기 3 해서 6개라고 답해야겠지.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쌍이랑 뭐 전자수 이런 거 한 번만 더 표시해 보시고, 혹시 문제 다 풀었는데 잘못 체크해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 꼭 연습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루오린 분자들끼리의 결합이면 지금 플루오린은 마치 Cl과 같은 결합을 띠지. 얘들은 지금 17쪽으로서 하나, 둘, 셋, 넷, 5, 6, 7 요런 모양을 띈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플루오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얘가 공유결합을 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1개를 받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1개를 줄 수 있는 애는 똑같은 애겠지. 플루오린. 그래서 얘들은 지금 상황 자체가 플루오린 분자에는
공유 전자쌍 몇 개? 공유 전자쌍 1개. 비공유 전자쌍 몇 개? 비공유 전자쌍은 6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물 분자 H2O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H는 지금 원소 번호가 1개이기 때문에 H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H 이렇게 표시해놓고 O는 지금 15족 원소란 말이야. O는 16족 원소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O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H를 이용해서 결합에 참여할 것인데 O는 지금 공유 결합을 하나, 2개만 하면 되죠. 근데 H는 전자를 1개씩만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H 하나, 여기 H 하나 하면은 지금 O는 다 만족되겠지. 그래서 O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연습해볼까? 얘는 지금 공유 전자쌍 몇 개? 공유 전자쌍 2개.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몇 개? 비공유 전자쌍 2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 구조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금 전자를 서로 1개만 내놔서 만들어지는 단일 결합 같은 경우는 결합선 1개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를 2개씩 내놓거나 3개씩 내놓는 애들은 결합선을 이중결합의 경우 2개, 삼중결합의 경우 3개로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온의 루이스 전자 점식인데 그러면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분해보면 양이온은 먼저 전자를 잃어서 지금 결과적으로 안정해지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트륨을 한번 표시해보면 나트륨은 원래 지금 1족 원소, 3주기 1족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를 1개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얘가 지금 전자를 잃어서 안정해지고자 하기 때문에 전자를 잃게 된다면 여기 바깥에 있는 마지막 원자가 전자는 없어지고 Na 플러스라고 표시할 수 있겠지. 그리고 지금 잃은 전자 하나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음이온 한번 해볼까? 음이온은 원래 원래 Cl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3주기 17족 원소로서 얘들은 원자과 전자를 7개 가지고 있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7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것보다는 1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얘가 전자 1개를 얻는다면 일단 Cl-가 될 거고 이때 이제 안정한 전자 점식을 모두 갖게 되겠지. 그래서 이온의 루이스 전자 점식은 여러분들이 양이온은 왜 생기는지, 음이온은 왜 생기는지를 표시한 다음에 얘네들 바깥에 있는 전자를 양이온은 그냥 없게 표시해주면 되고 음이온은 8개 몽땅 다 표시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 이온 결합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보면 그럼 우리 지금 NA와 CL이 양이온, 음이온을 형성할 때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표시하는 방법 이해했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Na 그대로 플러스 그 다음에 Cl은 음이온을 형성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해서 얘들은 NaCl이라고 하는 이온 결합을 형성한 아이들의 전자 점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결합의 극성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 다 훑은 건데 지금 우리 여기 뒤에 거 한번 연습해보고 마더텅이든지 완자로든지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분자의 구조와 성질 찍어 드릴 테니까 이것도 그 다음에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